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 정상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다양한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 봉합돼 있던 한일 양국의 갈등이 이번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게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를 비춰봤을 때 사실 열린 것만으로도 용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계속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 일본 쪽에서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나 그 지난달에 방콕에서 그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즉석 그 제의로 11분간 네. 그 양국 정상이 환담한 그러한 그 계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이후에 일본 쪽에서 그러면 정상회담을 세팅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쪽에서 약간의 적극적인 태도가 네. 좀 감지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20일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본이 유화 제스처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가지야마 그 경제산업상도 이것은 규제 완화는 아니다. 지금까지 그 6건 정도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이제 그 수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수출 실적이 사졌기 때문에 특히 6번 이상 그 수출을 하면 그 기업이나 품목에 대해서 그 일부 수출에 대해서 완화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환으로 한 것뿐이지 한국하고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한 거 아니라 일본 쪽의 그 일반적인 결정에 다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딱히 일본 측에서 뭔가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이러한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한국 쪽에서 얻어내야 하는 한국 쪽의 양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섰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네. 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6건이나 현재까지 그 수주를 허가했어요. 현재 그 7월에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이후 12건에 대해서 수주를 허가했습니다. 네. 그중 6건이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그 한국 쪽에서 수출 다변화, 수입 다변화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포토레지스트가 많이 다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규제를 오히려 할 필요가 많이 없어진 것입니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일본에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벨기에 쪽에서도 포토레지스트가 들어옵니다. 지금요. 네. 한국 쪽에.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수출을 완화시켜야만이 그런 벨기에 쪽하고도 그 경쟁을 할 수가 있죠. 일본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일본 쪽에 뭐라고 할까 필요에 따라서 수출을 완화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수출 규제 좀 철회를 좀 고려해야 하는데 좀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그 사실 일본 기업 쪽에서도 조조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벨기에 기업은요, 네. 일본 기업하고의 합작 회사입니다. 아, 네. 합작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50의 합작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규제가 완전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 그러한 데를 통해서
그 수출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된 그러한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기업의 그 손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일본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수출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뭐 최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토레지스트 관련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하는 식으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는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측에서 카드로 꺼내들었던 지소미아가 다시 갈등의 불씨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법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한국 쪽의 입장은요. 이번에 그 수출 규제 완화가 완전한 그 7월 이전에 그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특히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목표는 그 7월 이전의 단계로 특히 수출 규제를 완전히 복원시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는 것을 그냥 뭐라고 할까 기한으로 두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좀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는 그 일본 쪽에서 수출 규제에 있어서 가시적인 조치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가시적인 조치가 온능한 3월 말에는 지소미아를 완벽하게 전혀시키겠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것은 뭐 1년 내내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그렇고 스가 관방장관도 이야기해 온 내용인데요. 이것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 쪽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계속 그 강제징용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은 그 피해자들의 순서 판결을 확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의 약속을 한국은 지켜줘야 한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지금 근본에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근에 뭐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있길래 찾아봤더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많지만 그러나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 쪽에서 양보를 한다.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는 그 70%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이해가 됩니다. 예. 아무튼간에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게 좋다. 자존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일본 쪽에서 양보해야 된다고 하면 수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도 한국 쪽에 양보해야 된다. 이런 것은 그 일본의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에 있어서는 자존심에 걸리는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라기보다 네. 좀 뭐라고 할까 약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